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은 새해 초입니다. 그런데 덕담을 나누다 보면요. 대화가 끊기기 일쑤죠.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침묵이 이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럴 때 악기 이야기, 음악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참 멋지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겠지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대가 모여서 같이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의 주크박스 그리고 엄마의 애창곡을 이야기하는 풍경. 그 씨앗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가족 오케스트라 사업에 매진하면서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준행 지휘자입니다. 오늘 지휘자님 모시고 새해를 맞아서 지역과 가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예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조금 더 바빠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한 해의 농사를 기획하는 초기니까요. 네,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제 모집을 하셨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다름 아닌 청소년 오케스트라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역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원예악단 있고 또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집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광주 효송 청소년문화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면 사설로 보자면 가장 유일하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재단 자체가 장학재단이라서 사설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 청소년기의 음악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엘 시스테마라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1975년에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시작을 했는데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이 경제학자가 시작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주 획기적인 청소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실은 그 시대 때 그 베네수엘라 청소년들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마약과 총기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또 죽었고 그 아이들 성장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경제학자가 도입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후에 이제 성공 사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여러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OECD 평균 이런 지표들을 볼 때 아주 안 좋은 데선 저희가 1등을 다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의 원인이 아무래도 입시 교육에 문제가 있고 너무 주입식의 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말고도 또 맡고 계신 지휘자의 모습으로 맡고 계신 오케스트라가 또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와 지휘를 겸하고 있는데요. 지휘 역할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방금 말씀드린 효성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그다음에 전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담양에서 주로 활동하는 호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SWA 오케스트라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더드림 패밀리 오케스트라 앤 코러스 이렇게 해서 음악 감독과 지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활동도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일단 담양을 시작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기는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담양을 주 무대로 그동안 어떤 공연들, 기억에 남는 공연들 있으신가요? 네, 저희 호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2년에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상주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담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클래식을 기반으로 뮤지컬 공연도 하고 있고 다양한 기획 공연들을 했고 네. 문화행사들을 주관해서 네. 제가 해왔습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공연은 담양이 2017년까지 네. 담양이란 지명을 받은 지 네. 1000년 된 맞아요.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이 새로운 1000년을 도약하는 네. 기념으로 이제 기획된 공연이었는데요. 담양이 12개 읍면이 있는데 네. 그 읍면에서 많게는 70명, 네. 좋게는 뭐 3, 40명 네. 이렇게 합창단을 하셨어요.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네. 뭐 소방서, 네. 경찰서, 네.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네. 군청 직원들,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네. 이런 걸 모아서 한 6개월 동안 기획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예. 그 아이들을 18년 1월 1일 2시에 네. 무대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금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딱 그러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해도 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그 네. 체육관에 되는데요. 네. 1000명이 들어가니까 체육관이 꽉 차더라고요. 네. 관객이 400명, 네. 연주자가 1000명. 네. 담양에서 딱 1년 전쯤 있었던 그 음악회 네. 하시면서 끝나고 많이 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은 첫 음악이 이렇게 지휘를 시작하는 첫 음악이 딱 나오고 네. 1000명이 저를 딱 보고 있는데 되게 네. 뭉클하더라고요. 네. 되게 뭉클했고 네, 그런 경험은 또 쉽지 않지 그럴 것 않을까 같아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장에 네. 관객보다 연주자가 더 많은 경우도 없잖아요. 네, 거의 흔치 없잖아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함께 참가하셨던 그 연주자 분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또 의미가 많이 남는 그런 공연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시작을 살펴본다면 더 드림 패밀리 오케스트라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가족 오케스트라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네, 네. 제가 사실은 네. 지휘 공부를 좀 늦게 했는데요. 예. 지휘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네. 주어진 이렇게 임무, 네. 지휘자로서 임무가 이 가족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도입했다기보다 네. 2013년도에 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네.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저희 법인이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 2013년부터 네. 저희가 매년 이렇게 1년 단위 사업인데요. 네. 저희가 좀 운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이 돼서 네. 올해로 이제 7년 차 네.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그렇게 매년 선정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구성원들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통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연말에 정산할 때마다 네.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고요. 네. 그 해 물론 저희가 매해 이렇게 쉽게 연결된 건 아니고 네. 어떤 해에는 저희가 1, 2차의 모집 기간이 있는 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2차, 1, 2차 있었는데 1차에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떨어져서 제가 이제 사실은 낙담을 많이 했습니다. 3년 차였거든요. 네. 3년 차에 제가 첫 연습 때 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네. 그 어머님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모일 때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네. 손편지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올해도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네.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뭉클했고 지금도 참 뭉클한데요.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동봉을 했어요. 네. 2차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 안에 아이들의 편지를 같이 넣으셨어요. 네. 그대로 동봉을 해서 네. 보냈더니 2차에는 네. 다행히 또 저희가 네. 통과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저희가 저 자신도 이렇게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생각 좀 이렇게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네.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은 6살 꼬마 아이부터 80 되신 어르신까지 대가족 오케스트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이 모여야 하면 무조건 그 입단 조건에는 가족 구성원이 돼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까다로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요. 네.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 한 명은 초중고 학생 중에서 한 명. 자녀분에서 한 명, 또 한 명은 아빠, 엄마, 네. 부모님을 포함, 또 네. 조부모님 포함, 네. 친척 상관없이 어른 한 명, 네. 그래서 2명 이상이 꼭 참여해야 되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참여하실 때, 내가 평생 예를 들어서 네. 60, 70 넘을 때까지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고 연주도 안 해봤는데, 네. 나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7년 차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네. 여러 가족도 살아 있었고 있는데 네. 그중에 오늘 제가 언뜻 생각나는 가족은 네. 성윤이하고 네. 성찬이라는 네. 이렇게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남매가 네, 네. 남매가 어머님이랑 같이 네. 참여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봄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봄에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몇 달 지나서 아빠가 네. 색소폰을 들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참여하다가 또 한 달 뒤에 네. 아빠가 아빠의 아버님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가 그렇죠. 할아버지 예. 모시고 오셔서 네. 그 할아버지가 클라리넷 네. 다리도 불편하셨는데 네. 매주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3대가 네.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내외와 네. 손자 손녀가 손자,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께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네. 할아버님 여기 다 나오시면 네. 집에 할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혹시 실수했나 싶어서 있었는데 여름쯤에 할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네, 첼로를 네. 들고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 네. 할아버님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듣고 보니 그런다.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할머님 생신 때 네. 첼로를 사서 선물해 주신 네, 거예요? 깜짝 이벤트로 네. 선물하셨답니다. 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 해 공연을 할 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마임으로 네. 마임으로 그 가족들이 그대로 마임으로 준비해서 무대에 예. 올렸던 기억이 네. 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관객들에게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그걸 본 가족들도 되게 감동적이었다는 이런 피드백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LCS 테마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가족들이 3대가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식사 한번 하신다던가 네.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하던 일도 요즘엔 쉽지가 않은 건데 네, 그렇게 네. 음악을 통해서 3대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네요. 네네. 네. 대부분 학생들 교육을 하게 되면 네. 이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네. 집에서의 교육이 네. 분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가족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같이 와서 참여를 하고 네. 만약 과제를 내줘도 네. 같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시네요. 됩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가서 오늘 했던 음악을 네. 꼭 들어오세요. 네. 하면 같이 들어야 되는 네. 거죠. 또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럼요. 예. 집에서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가족들한테 말할 때 LCS 테마의 그 한국형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가 너무 빨리 되면서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전에 대가족이었을 때 이런 그 배웠던 자연스럽게 배웠던 뭐 집안의 예절이라든지 네. 사람끼리 대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네. 뭐 이해심 같은 것들을 네. 지금 시대 아이들은 배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정식 네임이 더 드림 패밀리 오케스트라인 코러스인데 예. 제가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는 대가족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저희는 대가족 오케스트라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든 되신 어르신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중년의 아저씨 네. 또 청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면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님이 네. 이모가 되고 네. 고모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음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음악을 힘을 더 더해지니까 네.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가족 오케스트라라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매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네.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네. 하는 교육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니 네. 그것 하나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 오케스트라 공연한 다음에는 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일단은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네. 감동적이었다. 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연주자에게 네. 감동적이었다는 칭찬은 네. 어떤 칭찬보다도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 프로그램에 매진한 이유는 그런 것들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네. 얘네들에게 제가 더 많은 걸 얻고 네. 피드백되고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오케스트라만으로도 꽤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프로 오케스트라도 새로 꾸려서 맡고 계십니다. 네.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SWA라고 하는 네. 이곳이 프로 오케스트라인가요? 네, 프로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창단을 했고요. 네. 이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배경을 본다면 네. 이런 교육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강사 교육을 하기 위한 단체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둘 모여서 예. 이렇게 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게 됐는데 네. 그 조직하게 돼서 그 후에 또 이제 어떤 하나의 또 동기가 생기게 된 거는 저희가 이 지금 예산이 복지 쪽이라든지 네. 문화예술에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말은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예. 대부분 호남 필하모닉처럼 네. 외부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죠.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진흥원에서 공연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세월들이 이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예술인들이 네. 수동적인 자세가 되더라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예술을 시작할 때, 음악을 네. 시작할 때는 네. 오로지 이 음악이 좋아서 시작을 네.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이 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수동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이게 저희가 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은 예술인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지원과 상관없이 네. 능동적으로 예술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 명씩 한 명씩 모여서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는 건 아니고요. 모이다 보니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수가 모여서 그 연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또 그런 모습이 좋았는지 네. 또 이렇게 광산구라든지 어떤 동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고 네. 이런 역적으로 네. 이렇게 진행해서 나름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희망을 찾는 분들 해서 이제 신년 인터뷰로 집중 인터뷰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의 본질은 네. 창의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매개체로 한 문화예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노래나 악기를 연주할 때 있어서 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목적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네.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나 음악이니까 네. 노래나 음악 연주를 할 때 네. 그 음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자기의 개성이라든지 상상력을 그 안에 녹여내는 것이 네. 진정한 음악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된다. 네.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이들이 유년기부터 악기 교육을, 음악 교육을 통해서 네.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악기나 노래로 표현할 때 그거를 적극 지원해주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것들이 표현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네. 사랑할 수 있게 네. 아이들 스스로 본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또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효과를 네,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 친구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네. 네,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음악 프로그램을 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낼 때, 악기를 연주할 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을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심도 좋아지고 배려심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음악의 본질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휴식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신과 수능 또 등급에 밀려서 언젠가부터 우리 음악과 미술, 문학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스토리를 갖추고 창의성을 가진 인재라고 합니다. 모두 예술의 영역이죠. 또 성공은 둘째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술에 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2019년에는 1인 1예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 이준행 지휘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